오전 6시에 눈을 뜨고 남편 승호를 위한 아침 준비를 마치면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와 함께 긴 하루가 시작되죠. 55세가 된 미나에게 남은 건 무료함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때우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고 승호가 돌아와도 나누는 대화는 고작 몇 마디가 전부였어요. 저녁 식사 후엔 각자 TV나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25년 전 신혼 시절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특히 밤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침실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승호의 고른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 서로를 의식하지도 않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미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주 생각했죠. 이것이 결혼 생활의 끝인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미건조한 것인가? 그런 평범한 어느 날 저녁 친구 수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뭔가 간절했습니다. 내일 카페에서 만나자는 수연의 부탁에 미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다음 날 오후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난 수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밝았던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눈가는 푸석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고민에 시달려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수연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미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남편 도윤과의 관계가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도윤은 교회 집사로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수연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죠. 몇 달째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간단한 스킨십조차 거부하고 있었어요. 같은 침실에 있어도 벽을 보고 자고 수연이 다가가면 피하기 바빴습니다. 수연의 절망적인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자신이 여자로서 매력을 잃었나 싶어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죠. 남편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수연은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미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수연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자신도 승우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 다만 수연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뿐이었죠. 아니, 어쩌면 이미 체념해버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관심해진 걸까?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며 미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수연, 둘 다 같은 처지였어요. 결혼 생활의 무게에 짓눌려 여자로서의 욕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수연의 고백을 들은 후 미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연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친구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도 수연과 다를 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미나가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궁금해 문을 열어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수연의 남편이 이렇게 혼자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미나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수연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미나는 당황했지만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여주며 도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그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못난 남편이라는 것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미나는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보던 당당한 집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한 남자의 고뇌만이 있을 뿐이었죠. 자신도 수연을 사랑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멀어졌다고 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예전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털어놨죠.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나는 도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기분에 빠졌어요. 그의 고민이 자신과 승호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무감각함, 사랑은 있지만 열정은 사라진 관계. 이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는 어떠세요? 승호 씨와는 괜찮으신가요? 도윤이 불쑥 물었어요. 미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도 비슷해요. 사랑하지만 예전 같지 않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해였죠. 도윤의 눈빛이 미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친구의 아내가 아닌 한 여자로서 미나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미나도 도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수연의 남편이 아닌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한 남자로 말이죠. 그의 탄탄한 어깨와 깊은 목소리가 새삼 남성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졌어요. 처음엔 소파 양끝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가운데로 모여 앉게 됐습니다. 도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을 때 미나의 손과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에 미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는지 손을 급히 거두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도윤이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 스침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갈망을 읽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승호에게서 받지 못한 관심과 애정, 여자로서의 인정을 도윤에게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 감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나에게서 수연과는 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있었죠. 성숙하면서도 여린 모습, 자신의 고민을 이해해주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그를 미나에게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미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침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느꼈던 전율이 온몸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승우가 옆에 누워 있어도 미나의 마음은 온통 도윤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미나는 자신을 책망했어요. 친구의 남편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배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도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탄탄한 가슴, 남성적인 향기까지도 모두 기억났어요. 그런 어느 날 밤 승우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틀 정도 집을 비울 예정이었죠. 미나는 혼자 집에 있게 된다는 사실에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승우가 떠난 첫날 밤, 미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죠.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왔을까 궁금했죠. 문을 열어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고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승우 씨 없다고 들었어요. 혼자 있기 외로우실까봐 와봤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어요. 미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그를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거실에 앉은 도윤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보던 점잖은 집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한 남자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만이 있었죠. 미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얌전한 아줌마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도윤이 먼저 손을 내밀어 미나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움직임이었죠. 미나는 그의 손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승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함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를 똑같이 원하고 있다는 것도. 도윤이 천천히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미나는 그의 남성적인 체취에 취했습니다. 승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야성적인 매력이었죠. 마침내 도윤이 미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강하고 뜨거운 포옹이었어요. 미나는 그의 품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런 감촉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윤의 탄탄한 가슴에 얼굴을 묻으니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도윤이 미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미나를 더욱 단단히 감쌌어요. 미나 역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짜릿한 감정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윤의 입술이 미나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부드럽지만 열정적인 키스였어요. 미나는 작은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런 쾌감을 느껴본 지가 언제였나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이 미나를 침실로 이끌었고 미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꽉 잡고 따라갔죠. 침실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도윤의 거친 숨소리와 미나의 달콤한 신음이 어둠을 채웠어요.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쾌락에 미나는 몸을 맡겼습니다. 도윤 역시 수연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미나에게서 찾았어요.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목마른 몸과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채로 새벽까지 서로를 탐했어요. 금기의 선을 넘은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이제야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나는 혼자 남겨진 침실에서 지난 밤을 되돌아봤어요. 수연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강렬한 경험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직 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미나와 도윤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필요했어요.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을 서로에게서 해소하고 있었죠. 위험한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